하시는 분들도 주영님 여기 계시는군요. 아, 네. 아, 네. 아, 제가 이게 짧은 퇴사, 지금 회사에 다닌 지 이제 막 1년 반 돼갈까 말까 하는데 퇴사를 하는 게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너무 약간 마음이 약간 무거운 상황에서 그래도 뭐, 네. 그래도 뭐, 저의 약간 꿈을 위해 퇴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퇴사해야지, 그치? 네. 아, 이런 거 앞에 제거해야겠다. 아, 녹화 괜히 했다, 여기서부터. 네. 아, 이래서 제가 사실 녹화본을 공유를 못 드리는 게 뭔가 제가 약간 잡담을 하잖아요. 근데 잡담을 하는데 그 잡담을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게 들어와 있는데 막 그게 괜히 막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약간 퍼질까 봐. 네. 조심스러운 게 있네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쵸. 네. 자, 화면 공유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안 보... 네, 어떡하지? 네. 오늘 진짜 되게 편하게 할 건데, 한 가지 뿌듯한 거는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주세요. 참고로 제가 약간 1만 원 이벤트? 저 소정의 이벤트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오카방에서 이제 합격 후기 남겨주신 분들, 뭐 신입이나 인턴 합격하신 분들 약간 후기 약간 뭐가 도움이 됐는지 약간 후기 남겨주면 약간 뭔가 이렇게 소정의 약간 상품권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공지들은 운영하시는 오카방 운영진 분들과 한번 얘기해보고 최종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화면 공유 계속 해야 되네. 네. 분들 그 합격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너무 바빠져서 저의 주도로 뭔가 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특히 여름 때부터 정말 저의 주도로 뭔가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뭐 스터디라든지. 그리고 정말 소연챗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챗 정말 많이 하면서 자기소개서 많이 받으셨는데, 유의미한 약간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뿌듯하네요. 네. 네. 저는 가장 뿌듯한 건 뭐냐면은, 보통 저랑 같이 1대1 챗 하신 분들이, 면접을 보면 면접에서 항상 늘 듣는 얘기가, 너무 면접을 잘 봤다. 자기가 면접관이 들어오고 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면접 잘 봤다.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인생 동안 자기가 이제 면접관을 봤던 면접자 중에 제일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뿌듯? 네. 저 약간 그만큼 약간 좀 자신 있긴 하거든요. 약간 취준에 있어서는. 네, 아무튼. 네. 그러다가 뭐, 예, 그쵸. 네, 아무튼,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메인 일로 갈게요. 네. 저희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링크드인, 깃허브, 그리고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진짜 그냥 제 화면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링크드인이랑 깃허브, 그 다음에 니멤버. 니멤버가 이걸로 접속이 되나? 접속이 안 된, 니멤버? 접속이 안 되겠죠? 아, 접속이 되네. 제 니멤버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뭐야, 이거 리멤버 앱으로 로그인 해야 돼? 네, 안 될 것 같네. 네, 네, 그러면은, 되네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제 이 두 가지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 메인은 일단은 AI 미더은 약간 조금, 사실 약간 그런 어떤 잔산발이? 아무튼, 이거 약간 사이드 약간 느낌이고, 원래 모였었던 이유는 저의 약간 프로필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5년 차인데, 사실 1대에서부터 3년 차는 이런 걸 안 했어요. 뭔가 이 링크드인 관리하고 이런 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해요. 요즘 뭔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제 약간 이런 네트워킹 하는 걸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신입 때는, 뭘 네트워킹이야. 내가 좀 알고 네트워킹을 해야지. 그리고 뭔가 나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대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막 알지 못하는데 막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나 스스로 조금 지식을 많이 갖추자. 라는 생각에 조금 1, 2, 3년 차에는 그냥 회사 내의 어떤 지식들, 뭐 아무튼 나 스스로의 뭐 오픈소스라든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에 조금 많이 초점을 뒀고, 근데 약간 이제 좀 연차가 찰수록, 내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를 잘 피하라는 것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피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피하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링크드인이나 뭐 깃허브나 뭐 리멤버 이런 걸 조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단은 저의 링크드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얘기는, 깃허브는 신입으로 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개의 꼭지거든요. 첫 번째, 링크드인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 깃허브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 리멤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저의 어떤 일상, AI 미드업 요즘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진짜 정말 이건 녹화본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느끼는 약간 회사평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링크드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잠깐 이제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링크드인, 제가 블로그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나? 아무튼 링크드인, 뭐 이런 거를 막, 저는 신입 때도 링크드인 쓰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으로 이제 보통 링크드인이라고 하면은 막 이런 거 뭐 정보 대시보드 뭐 아니면 뭐 활동 경력상 뭐 이런 거 학력 뭐 이런 거 적어야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적었는데 뭐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이 블로그 절대 내가 공개 안 하는 블로그인데 근데 제가 오늘 따로 준비를 안 해서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그 이 나름 되게 진짜 저의 이 글을 보고 저한테 링크드인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링크드인 프로필 관리하기 1탄만 있고 2021년에 1탄이 있고 2탄이 없어. 2탄 오늘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의 링크드인이에요. 제 링크드인 전 진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링크드인으로 정말 연락 오고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으로 뭐 채용 담당자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보통 헤드헌터 분들이 연락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나중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잘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링크드인은 보통 교류를 하거든요. 제가 되게 충격 먹었던 건 뭐냐면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5월 달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냥 미드업 같은 거 들으러. 근데 그때 이제 명함으로 교류도 안 하고 링크드인 프로필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명함 주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명함이 아니라 그냥 링크드인을 이걸 뭐 약간 약간 QR코드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보통 이렇게 서로 찍어서 약간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만큼 보통 이거 기반으로 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약간 교류하는 느낌이라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구직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 저 구직중, 네. 적극적인 구직중은 아니고, 뭐야. 약간, 네. 좋은 포지션이 있으면 구직중,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적극적 구직중이라고 하면 여기에 막 오픈 투 워크 막 이렇게 적히거든요. 초록색으로 막 표시돼요. 약간 창피하잖아요. 네. 이런 게 채용 중이라 널리 알리셔서 막, 그냥, 아니, 뭐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의 회사랑 뭐 학교들을 보통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내 소개 작성하는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 작성하는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력사항이 사실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보통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없을 때는 보통 저도 이걸 안 했어요. 그 회사 없을 때는 사실 열심히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막 헤드헌터 열심히 보지도 않아서 회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관리하시면 뭐 충분하실 텐데 저 회사 일이 없었을 때는 학력 그냥 뭐 학교에서 무슨 전공했고 이런 거 뭐 저는 영어도 적어놨어요. 왜냐면 외국인과도 얘기하려고 영어도 적어놨던 것 같은데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 당시에 적어놨지만 요즘은 이거 챗GPT한테 번역해달라고 하면 진짜 번역 잘해주잖아요. 저 이때 막 이거 뭐야? 크레딧을 써야 되는 거,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진짜 막 번역하는 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력 적고, 그 다음에 자격증, 수료증도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적어놨어요. 그때 신입 때 적었던 것 같네요. 자격증, 수료증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했던 프로젝트 보통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막 이것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뭐 성과 배운 점, 기여도 뭐 보유기수 뭐 이런 거 뭐 적어 놓으시면 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기술? 그리고 보유기술을 이제 추천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누군가가 이 추천을 해줬냐, 뭐 이런 부분들. 뭐야, 추천이. 아무튼 누군가한테 추천을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한다라고 뭐 이렇게 추천받거나 뭐 기술평가 통과하면 이렇게 또 배지가 표시가 되는데, 난 이거 추천 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왜 누구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죠? 내가 했던 보유기술도 이제 그러니까 적어 놓으면 또 좋은 게 그 헤드헌터 분들 검색하실 때 이런 보유기술로도 보통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기술들 잘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들 그냥 다 적어 놨어요. 신입 때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뭐 시험 성적, 완료됐네. 아무튼 그리고 외국어, 그 다음에 뭐 단체, 뭐 이런 것들 이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링크드인 관리, 프로필 관리하기 일단 저의 블로그 보면은 뭐 신입 때 약간 관리했던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신입 때는 뭐 인턴밖에 없으니까 인턴 열심히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학력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자격증, 수료증 막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천받은 보유기술, 맘디는 기술들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력 같은 거 뭐 했던 게 사실 뭐 클래스 프로젝트 뭐 단체 뭐 수상 경력 외국어 시험 성적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적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력으로 갔을 때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딱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소개글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 보유기술 설정해 놓는 거, 소개글, 대표 보유기술 설정해 놓는 거나, 그 다음에 경력에 지금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경력상, 딱 이렇게 이걸 많이 보니까 소개글이랑 경력상, 이 정도? 그다음에 보유 기술 정도?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링크드인, 다른 사람의 링크드인을 받았을 때 보통 보는 게 어떤 회사 다니는지, 그럼 회사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개글을 또 이렇게 되게 매력적으로 작성을 해놓으면 또 약간 이렇게 글이 되게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소개글 작성을 안 해놨다가 제가 현카 다녔을 때 어떤 팀장님이 지금 실장님 되시긴 하셨지만, 막 소개글을 진짜 잘 써놓은 막 영어도 되게 작성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읽으면서, 감동 받아가지고, 아, 나도 되게 이 소개글을 영어로 잘 작성을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소개글 영어를 그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소개글 뭔가 이렇게 작성해 두시는 거 전 추천. 그리고 보유기술 설정은 해놔놨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에 이제 이 팀에서 무슨 일 했는지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어떻게 적었냐면, 이제 막, 이거는 인턴 때는 열심히 안 적었네. 네. 뭐, 현카에 있었을 때는 뭐, 뭐, 연체 예측 모델 개발하는 프로젝트, 뭐,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막 이런 거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영어가 아마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과 포인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적었어요. 되게 이력이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보통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막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성과를 냈다. 뭐 어떤 걸, 이런 거를 보통 숫자로 얘기해주면 조금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숫자를 되게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인맥을 많이 늘리시면은, 그 인맥으로 또 다른 정보를 보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AI 뭐 하고 있냐? 라고 보통 봤을 때, 막 인맥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만 보다가, 아, 뭐 이번에 새로 뭐가 나왔구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공부하나도 제가 공부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 관리하는 것도 저는 약간 추천. 왜냐면 링크드인에서 AI 뭐 자기 뭐 공부한다 막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어필할 겸 올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지식을 여기서 또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회사를 시작하는 순간 저 링크드인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인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 경험부터 이제 있다 하면 인턴 경험부터 잘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깃허브로 이제 가게 되면 저는 깃허브는 정말 이 제가 스타트업에 이제 CEO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일 들었던 얘기가 신입분들이 깃허브를 내실 때 이제 스타트업 기술을 좀 많이 보는 회사들은 깃허브를 보신대요, 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색칠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보다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깃허브를 봤을 때 뭘 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색칠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코딩을 많이 하고 있냐라는 거. 왜냐면, AI 계속 맨날 새로운 거 나오는데, 내가 집 가면 코딩 안 하는 사람이면, 사실 그 사람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집 가면 난 코딩 안 하면, 난 집 가면 무조건 다른 거 해야 돼. 라는 사람인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약간 열정적인지를 보는 지표도 뭔가 이 잔디를 보는 것 같고, 근데 잔디를 봤는데, 잔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라는 걸로 이제 레포지토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레포지토리 보면, 막 다, 죄다 막 포크밖에 없으면, 포크 가서 내가 뭐 컨트리뷰스 한 게 있냐라고 하면 컨트리뷰스 하면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이 그 뭐 컨트리뷰트 한 게 있는지 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포크만 있으면 조금 약간 의심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만든 어떤 프로젝트들 뭐가 있는지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지토리 쭉 훑어보는 정도.
그래서 신입으로 취업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일매일 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초록색이 박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코딩을 해서 뭔가 푸릇푸릇하게 만들어 놓는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막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맨날 약간 이렇게 하면 맨날 이제 깃허브에 점 하나 올리는 코드 올리면 사실 의미 없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코드를 했던 것들을 올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차피 뭐 하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해놔서 내가 이제 자신 있는 프로젝트들 아니면은 이제 그 깃허브에 이제 내가 했다고 했었던 프로젝트들을 약간 좀 잘 정리해 놓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어도 잘 정리해 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별거 아니어도 저는 그냥 진짜 잠깐 부끄럽거든요. 진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 신입 때 이런 프로젝트 설명했어요. 신입 때 막 이렇게 했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 이렇게 했고, 나 여기 코드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그냥 저 이런 거 했어요 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냥 그 링크가 주는 신뢰도가 있어요. 내가 경험 기술서를 하는데 저 여기에 코드가 하나 있어요. 면접관이 안 열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코드를 올려놨어요. 그 링크가 있는 것과 그냥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과의 그 느낌 차이. 네. 뭔가 증빙 자료 있다 없다의 약간 느낌 차이. 예를 들면 막 저희 봤을 때 막 향수가 이게 정품이야 안 정품이야 했을 때 정품 증명서가 있어. 하면, 이거 정품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근데 제가 정품 증명서를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정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보진 않잖아요. 그냥, 증명서가 있네? 배지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듯이, 약간 깃허브도 그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내가 막 프로젝트 했는데, 뭔가 이 배지가 있네. 깃허브 링크가 있네. 코드가 정리되어 있네. 그래서, 정말 궁금할 때 약간 좀 보실 수도 있고, 시간이 나면 보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가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코드가 있냐, 없냐, 이렇게 약간 느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정리를 해놓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깃허브에 코드 업로드 해놓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코드를 그럼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보통 저 말고 이제 잘한 친구들이 제가 이제 부트캠프에서 만난 친구들 굉장히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시, 네. 링크까지 드렸을 때 저는 전혀 고민 안 하고 만든 대표인데 올려줘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링크 만드는 걸 저는 진짜 추천. 네. 의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에 막 진짜 엄청나게 뭐 많은 걸 적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는 게 이 뭐, 설계도 그리거나 아니면은 최종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기술도 이렇게 있냐. 기술 스택. 그 다음에 뭐 대충 개요 같은 거 설명하는 거? 이 정도? 그럼 제가 일단은 코드는 진짜 내가 프로젝트 했으면 코드 있을 거잖아요. 면접관이 이거 막 진짜 좀 이렇게 클론 받아가지고 돌려보진 않거든요. 그 정도 한가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그냥 이 코드들을 보통 어떻게 코드 짜는지 일단 쭉 얼개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코드 하나만 해서 이제 보통 뭐야, 왜 주피터 노트북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코드 약간 이제 한번 쭉 보고 폴더 어떻게 이제 짜져 있는지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 보거든요. 리드미 보통 봐가지고 대충 그냥 쭉 훑어봐요. 그 리드미에서 보는 어떤 시선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프로젝트 잠깐 뭔지 모르니까 면접관 아예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뭐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기술 스택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술 스택 어차피 옆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스택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약간 설계도 올려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최종 그래서 사진. 딱 이 정도? 이 네 가지만 잘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이 잘 정리된 사례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그, 뭐 다른 분들 거 정리된 사례들 봐서 리드미 복사해서 쓰셔도 되니까, 뭐 복사해서 뭐 쓰시든 해서, 아니면 요즘 리드미 그냥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딱 보고, 여기서 괜찮은 사례 같은 거 이제 보고, 나 약간 이 느낌으로 내 프로젝트 만들어줘 하면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관리해 두시는 거 약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잘 관리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잔디 약간 푸릇푸릇하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 뭔가 약간 내가 약간 좀 기여한 레포지토리 있는 거 약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저 이직한다 했잖아요. 갑자기 이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 이직하는지 말 못하겠다. 이직이 확정되면 그때 나중에 줌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어차피 이따가 녹화 끄고 한번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남아 계시면. 이직할 때 이직 면접을 위해서 그냥 깃허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사실 매일 40시간, 매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인데, 깃허브에서 뭔가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를 좋게 봐. 너 그러면 퇴근하고도 일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든 약간, 퇴근하고도 뭘 해? 약간 이 느낌으로 굉장히 좋게 본 거여서 약간 뭔가 이 뭐 인턴 하시거나 아니면 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뭔가 오픈소스 하시는 걸 굉장히 또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회사에서 성과를 낸 건 아니니까 조금 좀 한계는 있겠죠. 어필을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에너지, 열정? 그 기술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좋게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기탑 관리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다. 근데 생각보다 잘 관리한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늘 저한테 포트폴리오들 참석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맨날 얘기하는 게 깃허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깃허브에다가 코드 정리하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PPT 만들 바에 그냥 깃허브에 코드 올려놓고 리듬이 잘 작성해 놓는 걸 충분하단 말이에요. 코딩하는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거면. 그래서 깃허브에 그냥 코드 올리고 리듬이 작성하는 거에 더 시간을 쏟으시는 게 PPT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깃허브도 협업 진짜 많이 하거든요. 깃허브도 그냥 이드해요. 깃허브도. 그냥 제 코드 깃허브도 올리면서 이드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굳이 뽑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저는 안 그런데 현카에 있을 때 진짜 다 깃베이스도 약간 일을 해가지고 깃허브도 계속 코드 올리면서 협업하는 거거든요. 제가 모델 개발하고 제가 데이터 전처리 했던 코드 올리면 누군가 거기서 또 이어받아서 또 코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코드를 그냥 나 약간 나만 볼 건데? 나 혼자서 일을 할 건데? 라고 하면 왜 다른 사람이 같이 일을 안 하지? 제가 일 끝나기 전까지 난 일 못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협업이 안 된다고 보겠죠. 아, 깃허브에서 협업해본 경험, 그리고 깃허브에서 계속 코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미 작성은 사실 너무 잘 작성된 게 많아서 그냥 저의 그냥 약간 짧은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하고 설계도 그다음에 최종 사진 이 정도. 그다음에 기술 스택 정리되어 있는 거. 딱 이 네 가지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약간 리멤버 말씀드리면 오늘 되게 많이 안 하겠네요. 네, 질문 받아야겠다. 그 리멤버는 저는 또 이제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제일 많이 연락이 오는 창구가 두 개가 있는데 링크드인이랑 리멤버예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을 잘 관리해 두는 거나 리멤버를 잘 관리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토스에서 신입 MD 뽑고 있나 보네요. 아무튼 링크드인을 이제 관리를 해두는 거 중요한데 저는 이제 링크드인 열심히 쓰진 않네. 링크드인에서 제 그냥 뭐 소개글 약간 그러니까 리멤버에서 링크드인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이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제 경력 같은 것들 막 여기 막 이거 그냥 링크드인에 작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그 헤드헌터가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헤드헌터가 그냥 회사도 약간 연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경험을 보고 연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헤드헌터한테 진짜 제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제안 약간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안 받겠다 하긴 하지만 보통 약간 좋은 포지션에 대한 제안들이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경력분들 진짜 되게 많이 굉장히 리멤버도 이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리멤버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거 빼고 이직을 한다고 하면 보통 리멤버랑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리멤버도 관리를 잘 해두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거 PDF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리멤버에도 그냥 회사랑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뭐지? 이런 소개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경력이 가장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많이 보죠. 근데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보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연수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실 학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력 연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뭘 했냐. 그러니까 사실 서술되어 있으면 헤드헌터가 더 부담 없이 연락하겠죠. 이 친구가 했던 경험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헤드헌터도 있어요. 저 현카 다닐 때 현대카드 다니는데 현대카드도 이직하고 헤드헌터한테 연락 온 적도 있어서 아 이게 진짜 생각을 하고 약간 보내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되게 많은 현대 헤드헌터나 아니면 채용 담당자들이 이 리멤버와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두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다민이랑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올려놓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큰 기업의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링크드인이랑 리멤버도 보통 주 창구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셔도 되지만, 사람인이랑 잡코리아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계속 중소기업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인 잡코리아에 내가 이직의 생각이 있다 하면 이제 뭐 중고 신입으로 이직할 생각이 하면 있다. 아무튼 뭐 약간 주니어 경력자도 이직할 생각이 있다 하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사람인이랑 잡코리아에 내 이력서 올려놓기. 내 이력서랑 경력기술서 올려놓기. 제 경력기술서 하도 많이 제가 줌할 때마다 보여드려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 경력기술서 어디 갔어? 이거는 막, 제 막 경력기술서 저는 막 이렇게 막 올려놓거든요. 뭐 제 경력기술서 그,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나 잡코리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멤버에도 내 프로젝트 한 번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도 한 번 더 올려놓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창구에다가 보통 올려놔요. 그래서 사람인 잡코리아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를 일단 업데이트를 한다.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올려놓고, 리멤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냥 보통 일할 때 그냥 하나씩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하나 끝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약간 저의 약간 업데이트 중에 약간 늦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 할 철이 와가지고 업데이트 또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약간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는 이거 저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는 저도 제가 드리는 양식대로 저도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전 진짜 이렇게 여전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식 진짜 많이 통용되는 약간 양식이라 정말 많은 헤드헌터 분들이 주신 양식 보고 저만의 양식을 만든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잘 썼다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이, 네. 음. 지금 나 되게 이 녹화 번호도 이거 공유한 걸 굉장히 제 전화번호 이렇게 만천에 알려버렸네. 아무튼 이력서 경력기술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 네. 네. 음, 네. 질문 없나요? 깃허브에 최소 어느 정도 기간 기록이 있어야 좋을까요?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한 1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당해 보는 것 같아요. 뭐 시즌을 막 한 2년, 2, 3년 할 게 아니니까. 그냥 그 해에 얼마나 열심히 박혀 있는지. 물론 이제 2024로 갔을 때도 열심히 박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냥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최소한 최근 6개월 정도? 한 최근 3, 4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정도면은 뭐, 네. 뭐, 6개월 아니더라도 한 3개월? 네. 신입으로 입사 후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의 경우 링크드인은 단순히 인적 네트워크 구축만이 아닌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산업이나 기술 트렌드 파, 멘토의 경험을 비추어 참고하고 싶다. 링크드인, 그러니까 네트워킹으로 저는 처음에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일단은 내가 열심히 내 링크드인을 작성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메시지 없이 그냥 보내도 수락을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막 그분들도 내 링크드인 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막 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또 그거에 기반으로 또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냥,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 라고 하는 분들한테 진짜 열심히 저도 막 링크드인 친구들 날렸거든요. 아니면 좀 높으신 분이다 하면, 링크드인 저 좀 이런 부분들 좀 약간, 되게 약간 네트워킹 하고 싶어서 뭐 연락드렸다 하면서 먼저 1촌 신청 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받아주세요. 링크드인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들어오면 진짜 약간 광고 아니면 다 그냥 수락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받아주시니까 그 링크드인 일촌 거는 네트워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술 트렌드 파악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약간 저희 막 누구 뽑아요 아니면은 나 지금 막 이런 거 했어요 하는 거 보통 링크드인에 보통 공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막 이런 거 했어요. 아니면 나 지금 회사 여기 퇴사했다고 얘기하자. 아무튼 나 이런 거 막 사람들이 올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 회사도 AI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회사는 이렇게 AI를 하고 있네. 막 이런 정도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 파악. 네. 그리고 제 1촌이 이제 좋아요 누르는 게 또 저한테 뜨거든요. 저랑 친구하면 제가 좋아요 누르는 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뭘 좋아하지? 약간 이런 거 뭘 추천하지? 막 하면서, 그럼 또 좋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뭐, 한번 또 이제 뭐, 그냥 캡처할 것도 캡처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나 이거 갔다 왔는데? 갔다, 음. 아, 이번, 혹시 오늘 5일 또 해? 나 이거 갔다 왔는데. 또 하나 보나. 아, 10월 16일 나 했는데. 또 오셨구나. 아, 저 이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 링체인 본사 근무하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내일 방문했었구나. 네. 아무튼, 네. 깃허브에는 코드 위주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리드미 파일로 내용과 프로젝트 소개를 해놓는 것까지 필요할까요? 코드 코드가 일단 코드 일단 했고, 리드미. 어, 그러니까 코드랑 리듬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코드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보통 아키텍처랑 시스템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그 데모 페이지 사진, 그러니까 그 데모 사이트 같은 거 그냥 그 캡처 사진 정도는 리드미에 최소한 한두 줄은 적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약간 약간 고객한테 그냥 이거 핸드폰 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딱찍 던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최소한 리드미에 좀 설명해 놓는 거. 그냥 그거 정리 잘 해놓는 것도 되게, 아,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 잘 정리하구나라는 이미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소한의 그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댓글 어떻게 나와?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 소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소개랑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기술, 스택,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데모 사진. 딱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드미. 그러니까 코드가 일단 메인이겠지만, 코드만 있고 리드미에 정말 100지장이면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리드미 정도는 조금 짧게라도 적어놓는 거. 아니면 진짜 챗GPT한테 리드미 설명해줘 하고 맡기는 정도로라도 적어놓는 거 추천. 조답할 때쯤 프로젝트들을 깃허브에 몰아서 올려도 괜찮을 거야?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라도 천천히 올리는 게 나을까요? 졸업할 때 몰라서 올려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그 깃허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 파란색, 초록색 잔디는 사실 어차피 진하게 찍힐 거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올리면.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계속 초록초록초록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루에 1시간씩 잠깐 투자한다 하고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고. 근데 몰아서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천천히 올리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기억이 안 남을 테니까 그냥 저도 막 링크드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약간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프로젝트 할 때 조금씩 뭐 하나 끝났다 아니면 학기가 하나 끝났다 하면 학기 끝나고 잠깐 약간 겨울 방학 때 좀 업데이트하고 1학기 하고 또 여름 방학 때 또 업데이트하고 약간 이런 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에 못한 사람이 기억 안 나실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 관련 직무라면 다 깃허브를 추천하시나요? 그게 이제 좀 다른데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다 하면은 굳이 깃허브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태블로를 사용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분석하는 게 메인이다 하면은 깃허브를 주로 사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깃허브이 필요 없겠지만 이제 모델 개발을 하고 싶다. 나는 이제 뭐 현업에서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실무에서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LLM 모델이라든지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모델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 깃허브이 약간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델 개발이 아니라 나는 약간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게 메인이다. 하면 굳이 사실 깃허브에 그렇게 뭐 포커싱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코딩하는 직무도 간다. 코딩이 메인이다. 내가 8시간 중에 한 6시간은 코딩하면서 보내는 직무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깃허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즘 코딩을 그냥 그 코드 짜서 하는 코딩보다는 클릭해서 코딩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이 분석 툴들이 굉장히 좋은 거 태블로도 있고 아무튼 그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막 이렇게 그 클릭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 거 분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깃허브 안 해도 되죠. 네. 그런 직무도 간다면 사실 메인인 거는 약간 논리력
쪽이 더 메인이겠죠. 아니면 데이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뭔가 최종 발표하고 최종 발표 PPT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코딩하는 직무면 GitHub 추천. 아니면 굳이 GitHub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GitHub의 소독점을 자주 지키기 위해서는 진행한 프로젝트 말고 평소에 공부 내용도 올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입 때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 이제 이 코딩 테스트 준비했던 것들. 약간 추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거는 저의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약간 오이건이네. 저의 약간 저는 이제 기탑 때, 그러니까 제가 신입 때 했었던 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 뭐, 어떤 개념 차이 약간 올릴 수도 있고, 개념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약간 뭐 이거 그러니까 간단한 약간 주피터 노트북 그때그때마다 궁금한 거 뭐 예를 들면은 아 이거 두 개가 차이가 뭐지 이 함수 두 개가 차이가 궁금해서 뭐 이제 할 거나 아무튼 이런 식의 약간 저만의 약간 공부했던 것들을 올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개념 정리일 수도 있고 개념 정리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저희 데이터 분석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코테스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가드 템플릿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인포메이션 밸류 산출하는 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포메이션 밸류 산출하는 코드 나만의 코드 만들어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올리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제가 약간 드리는 어떤 과제들 있잖아요. 뭐, 이, 여기서 EDA 추가하는 코드, 뭔가 본인의 EDA 만들어 보세요 하면 그 EDA 만드는 코드만 또 첨파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보통 저는 약간 초록색 점을 자주 찍히기 위해서 알고리즘 테스트 문제 한 문제씩 풀어가지고 어차피 코딩 테스트 볼 테니까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문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콘에서 어떤 문제 하나 잡고 계속 약간 코딩하면서 계속 푸시하면서 왜냐면 조금씩 계속 코드 개발될 거잖아요. 코드 만들어지면 일단 푸시하고 또 그 다음날 자고 다시 또 푸시하고 또 개발하고 또 푸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성 하나 있고 알고리즘 매일 문제 푸는 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맨날 초록색 잔디는 찍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리드미. 네, 개인적으로 코밋도 바이브도 하긴 합니다. 깃 스테이터스, 깃 푸시에서 의미 단위도 코밋해줘. 맞아요. 요즘 뭐 커밋도 약간 그냥 그 이렇게 뭐라 하지? 바이브도 저도 하거든요. 바이브도 하면은 그냥 바로 푸시해주고 하고 막. 그래서 뭐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회사 프로젝트라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프라이빗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발주회사에서 기타 부적소도 안 되고 코드 반출이 안 되는데 PPT도 해도 괜찮을까요? 회사 프로젝트는 올리면 안 되죠. 네. 회사 프로젝트면은 올리면 안 되고 이제 회사 프로젝트 어떻게 약간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아, 회사 프로젝트면은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깃허브를 하냐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테디님한테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성민이 여기 계시네. 아무튼 깃허브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니까 깃허브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봐, 2023년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거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나 그때 회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문이 그러면 너는 회사 끝나고는 회사에 말고 회사에 대해서 관련된 거 코딩을 안 찾아보냐? 그러니까 이 깃허브의 약간 초록색 점은 회사 끝나고 공부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 회사 끝나고, 내가 회사에서 엑스버스나 했으면 좀 헷갈렸는데, 약간 뭔가 코딩한다거나, 내가 회사에서 이런 코드들은 좀 필요하겠다. 라고, 이제, 네,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겠지만, 회사 일을 하면서 내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집에 와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회사에서 냉그래프 쓰고 있는데, 냉그래프 새로운 거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기술들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대. 그럼 왜 회사에서만 실험할 거냐는 거죠. 회사 주어진 업무 시간 8시간 모자랄 건데. 그럼 집에 와서 막 실험할 거잖아요. 집에 와서,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거 괜찮은가? 실험해봐서 그냥 밖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스 해보고, 이거 괜찮네? 내가 기술 정도 어느 정도 익히고, 그다음 회사 와서 실험을 또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했던 실험들은 깃허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그만큼 하고 있냐는 보는 거기 때문에 회사 프로젝트는 굳이 올릴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그냥 퇴근하고 공부 안 하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깃허브를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분들은 당연히 이제 밖에서 뭐 대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입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은 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한다. 그럼 너는 회사 8시간 말고 다른 거 안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깃허브를 바라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당연히 8시간 끝나고 내가 집에 와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맨날 적혀 있지는 않더라도 그냥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아무 색깔도 안 칠해져 있으면 아, 이 친구는 진짜 8시간만 일을 하고 물론 야근을 진짜 많이 해서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면은 네, 약간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열심히 관리하는 측면은 아니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입 때. 저도 신입 때는 진짜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인에게 어떤 저보다 이 잔디는 많이 찍혀 있어야겠죠. 최소한 저 정도는 찍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되냐면은 내가 열심히 할수록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이 붙어서 면접을 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 그 약간 열심히 하는 걸 추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냐 안 도움이 되냐는 걸 떠나서 깃허브를 하는 순간 내가 코드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면접 때 더 말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저는 신입 때 어떻게 보냈었냐면 어 저의 그 막 신입 때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진짜 지금 저는 페이스북 안 해서, 로그인도 안 되네. 아무튼, 진짜 맨날 집에 와가지고, 어? 왜 회사에서 이 문제가 잘 안 풀렸을까 하는 거를 계속 노트에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깃허브의 코드는 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어, 신입으로 보면서 하나하나가 맨날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뭘 만들어야지 성능이 올라갈까? 아니면, 왜 이게 잘 산출이 안 됐을까? 아니면, 왜 넘파이에, 이게 넘파이에 널 빼고 카운트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n유니크나 뭐 유니크 함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헷갈렸던 거 다시 집에 와서 찾아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나중에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 신입한테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입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게 약간 꼰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신입을 어떻게 보내면 진짜 가장 나중에 이제 경쟁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선배들이 신입분들한테 이제 시키는 일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놀래라. 네, 제가 음성으로 그냥 시켜버릴게요. 네. 신입분들한테 시키는 일이 그 절반만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대하는 바가 막 이 정도가 있을 때 그러면은 약간 선배들은 약간 50%만 일단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이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50%만 시키는데 그 50%를 하고 어떤 신입분들은 그래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냥 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부러 일을 덜 준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끝내오고 이걸 더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의 어떤 퍼포먼스가 약간 얘 조금 더 잘하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얘가 이만큼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만큼만 준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벌써 다 했어? 이만큼을 잘해? 하면 더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더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만큼만 줬다고 이만큼을 막 한 3, 4주 줬다고 이만큼을 진짜 3, 4주 동안 붙잡고 있으면 이게 그치 내가 이 친구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딱 얘 줬으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근데 이거를 약간 뛰어넘는다 하면 얘 잘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물론 이제 이 신입분을 처음 받으시는 선배분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정말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대치를 낮춘 그런 이미 신입과 많이 같이 일을 해봐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선배들은 일단 이만큼 원래 시키고 싶어도 사실 이만큼만 시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만 하고 그냥 쉬고 있으면 별로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이만큼만 빨리 하고 더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더 많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고, 저는 신입 때 진짜 그래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일 안 하긴 하거든요. 딱 이만큼 주면, 딱 이만큼만 해요. 왜냐면. 근데 예전에는 이거는 계속 더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더 해보면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를 주니까 제가 그만큼 또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막, 그냥 딱 처음에 이만큼만 하면은 막 이 위클리 주간 보고 여기 들어가 보라고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이미 이제 다 끝나니까, 선배가, 너 그럼 여기 보고도 한번 들어가 볼래?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서 일 진짜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경험들이 약간 좀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본기가 진짜 많이 약간 좀 탄탄하게 잡혀있다는 얘기를 좀 듣거든요. 금융 도메인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가 저 연차일 때 진짜 딱 그 주어진 만큼만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만큼보다 조금 더 해보려는 시도들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쓰시는 패키지들 있거든요. 근데 그 패키지들 안 까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일 때 시간이 진짜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을 뭐 네트워킹하고 하면서 보내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회사에서 이 팀에서 쓰고 있는 패키지도 있을 거거든요. 자주 쓰는 패키지, 뭐 사이킨런이라든지 뭐 파이토치라든지 아무튼 패키지도 있을 거죠. 아니면 자체 서드파티 패키지라든지 그 패키지를 까보는 거. 아,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함수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쓴다. 이게 아니라 왜 이 함수를 쓰고 있는 거지? 왜 이 함수에 이런 그 인자를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는 거지? 다른 인자 값은 없나? 막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Shift Enter, Shift Enter 해가지고 그냥 또 코드 돌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보는 친구들은 사실 못 따라가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코드를 다시 곱씹어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출발점 같다 하더라도 그 깊이를 계속 그렇게 채워 나가 있는 친구들, 내가 쓰는 함수 하나하나가 뭐 디폴트 값이 어떻게 선정돼 있고 어떤 값의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예를 들면 단적으로 나이지비엠에서 결집값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이지비엠 결집값 넣으면 돌아가던데 하고 맨날 엔터 누르는 사람이나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라고 찾아보는 사람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채워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더 내가 높이 가고 싶을 때 이게 팍 차이가 나죠. 그때 스퍼트를 낼 수 있냐, 안 스퍼트를 낼 수 있냐는 거는 밑에 얼마나 약간 쌓아 놓았는지가 많이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 왜 계속 기본기가 많이 중요하냐고 생각했을 때 사실 기본기를 안 채워도 초반에는 되게 비슷해요. 1층, 2층 쌓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밑에 층이 열심히 안 쌓여 있어도 그냥 위에 계속 올리는 거 괜찮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막 10층, 20층, 30층 올리고 싶다고 했을 때 밑에가 잘 안 쌓여 있으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되게 진짜 저도 여전히 많이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 느끼고 그 기본기 진짜 더 많이 길러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저의 사수들, 선배들이 왜 기본기를 많이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내가 층을 더 올리고 싶을 때 기본기가 없으면 진짜 올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기본기. 계속 기본기 하는데 기본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쓰는 코드에 최소한 내가 쓰는 함수가 뭐에 의미하는지를 까보는 사람이냐 안 까보는 사람이냐에서 기본기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잔소리 했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